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밤사이 이재명 대표는 트위터에 시도 때도 없이 털리고 또 털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이 성명, 전화번호를 수사 목적으로 조회한 문서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제공받은 자는 물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로 수시로 털고 또 털어가나 봅니다. 영수회담 앞두고도 계속 털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트위터상에는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가 안 해먹었을 리가 없는데 증거를 꽁꽁 숨겨놔서 미치겠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을 타겟으로 국가기관이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게 너무 화가 난다는 글이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총선 민심과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영수회담 의제에 방송 3법, 양곡법, 연금개혁도 의제에 올린다고 합니다. 동아,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실무 협상 때 앞서 밝힌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과 최상병 특검법 외에 방송 3법과 제2양공법, 농안법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사진만 찍고 오는 영수회담을 하면 욕을 먹는다며 국민들은 절박하다는 총선 민심의 엄혹함에 기초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성과를 남겨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야당이 심판을 받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민주당을 응원해야 하는데 민노총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지만 거대 야당 원내일당이 내놓은 민생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며 비판했고, 이는 다시 국힘과 조중동이 확대하며 다시 민주당을 공격하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귀족 노조는 25만원은 돈으로 안 보이나 봅니다. 싫다고 하는 귀족 민노총은 제외하고 주면 되겠네요. 거기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대통령실은 영수회담 관련 민주당을 향해 이제는 여론전 의도라는 발언까지 뱉었습니다. 여론전이 아니고 여론이고 듣는다고 하더니 발을 빼는 모습, 대화가 안 되니 하루빨리 끌어내려 할 것입니다. 이어서 사라진 루마니아 영부인 사진 심각하네요. 루마니아 대통령 부인과 한국 대통령 부인이 없습니다. 외국 정상 부부가 방문하면 대통령실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데, 그런데 이번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 방한 때는 요하니스 여사와 김건희만 없습니다. 관련해서 오마이뉴스는 혹시 루마니아 대통령 부인은 한국에 오지 않아 사진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카르멘 요하니스 여사는 3박 4일 방한 일정에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동행했습니다. 루마니아 대통령의 트위터 공식 계정을 보면 부인 카르멘 요하니스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가 함께 방한했지만 윤 대통령 부부와 공식 기념 촬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촬영이 이뤄졌든 안 이뤄졌든 분명한 건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이충재 칼럼, 김건희 외교 리스크 됐다. 이충재, 환영식과 오창 등 공개 일정에는 양국 정상만 참석하고 배우자들은 비공개 교류 일정을 한 것은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외교가에선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한국 외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신 보도는 물론 정상회담 행사에까지 차질을 빚는 것은 국가적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이번 정상회담 일정은 양국의 조율을 거쳐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매우 이례적인 내용입니다.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은 윤 대통령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외국 정상을 초청해놓고 정작 배우자의 활동상을 가리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국의 정상 외교 성과를 부각시키길 원하는 루마니아 입장에서도 흔쾌할 리가 없습니다. 양국 합의를 하지만 실은 우리 측이 루마니아 측의 양해를 구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사정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분명해집니다. 윤이 루마니아 초청으로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김건희에 대해선 공식 일정에 참석하지 않도록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이런 황당한 일이 초청국 정상 배우자의 불미스러운 의혹 때문이라면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습니다. 더 국제적 웃음거리 되기 전에 어서 김건희 특검으로 끌어내려 할 것입니다. 이어서 윤통에 질린 중앙, 한동훈 차기 대통령 안 된다. CBS 논설실장은 지금 한동훈에 대해 극대노 상태다, 분노 게이지 최극대치다라고 하며 몸이 안 좋지만 집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다면서 심지어 단톡방에다가 이른바 최근에 화제가 됐던 용산의 간신 3인방 그런 기사도 올리고 윤 지지율 기사도 공유하고 유력 인사들한테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조언을 구하는 문자도 보냈다고 전해 국힘에서 화들짝 놀라 한동훈이 참여하는 단톡방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각한 유감이라고 입장을 낼 정도인데요. 이렇게 한동훈이 집에서 극대노 상태에서 오늘자 중앙일보 칼럼에 다시 열폭할 일이 생겼습니다. 윤 때문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대통령 생각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 김영기 논설위원 칼럼,
요즘 어느 모임에 가도 윤에 대한 불만, 분노가 넘친다. 보수 인사들이 더 그렇다. 우라통이 터져 뉴스도 안 본다는 분도 많다. 대략 10명 중 9명은 윤이 변하게 떠가지만 누가 그걸 믿겠느냐고 한다. 취임 후 2년 가까이 거의 땡전 뉴스에 가까울 정도로 현 정부를 낯뜨겁게 편들던 보수신문도 이제와 대통령 공국에 열을 낸다. 중앙 논설위원, 사실 선거 전부터 야당 단독 과반 저지가 목표인 정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내가 보는 차기 대통령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갑자기 튀어나온 이른바 갑튀 후보는 뽑지 말자. 둘째, 올바른 태도를 지닌 인물을 뽑자. 건들건들 하지도 말고 거들먹 거리지도 말고 국민을 얕잡아 보지도 말아야 한다. 긴장감, 책임감을 24시간 365일 유지할 수 있는 인물 아니면 5년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적어도 다음번은 검찰 출신은 안 나서면 좋겠다. 정치하는 대통령에는 검사 출신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라 보기 때문이다. 정치의 세계는 호승심, 반드시 이기려는 마음보다 호민심, 국민을 지키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에서 저는 검사 처음 시작한 날 제가 평생 할 출세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맞다. 딱 그 정도에서 멈춰 정치를 바라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한동훈은 안 된다는 것인데요. 자, 종합하면 건들건들 갑툭튀 윤통, 그리고 그런 후보를 낸 국힘을 까며 검찰 출신 한동훈도 그만하고 바라보기만 하라는 것이고, 세 가지 모두 충족하는 대통령의 조건을 가진 후보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는 것으로 종합이 되네요. 마무리로 기호님,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협치를 하겠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도 몸을 사리는 발언을 합니다. 만약 정성호가 국회의장이 된다면 박병석, 김진표 시즌2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원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또다시 무능하고 질이 멸란한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 심판은 민주당을 향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원의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5선 우원식 의원은 갑자기 또 왜 국회의장을 공식화했을까요? 우원식 의원은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제가 국회의장 경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변 권유가 많아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차기 국회의장은 민주주의를 이뤄내는 단호함을 갖춰야 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면에선 집요하면서도 슬기로운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원식 의원도 미애로 합의 봐야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